세계 최고 권위의 BBC 본사에 방영 요청한 한 다큐멘터리가 결국 거절을 당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BBC는 태세를 전환하고 방영을 애걸했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다큐멘터리는 다름 아닌 한국 이야기였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소니 픽처스가 자국 애니메이션을 포기하고 한국식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이브와 손잡고 미국 걸그룹을 한국에서 트레이닝 시키겠다고 나섰다고 하죠. 영국에서는 자국 보이그룹을 아예 한국으로 보내 100일간 특훈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출신 클래식 전공자가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아예 서울로 이주까지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차 한국을 방문했던 이 BBC 감독이 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의 무엇에 이토록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감동 팔레트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해밀턴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죠. 지금은 BBC에서 음악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경험담입니다. 한국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같은 외국인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2024년 봄, 저는 BBC 본사에서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편성부장이 제게 던진 미션은 간단했어요. K애니메이션과 K댄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데 한번 다녀와서 취재해보라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BTS나 블랙핑크 정도 아는 수준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데 공항 곳곳에서 K 컨텐츠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외국인들이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넷플릭스를 켜보니 K-팝 걸스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1위에 올라 있었어요. 미국 소니 픽처스에서 만든 작품인데 완전히 K-팝 스타일로 제작되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애니메이션의 감독인 매기강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매기강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하나의 완성된 세계관이죠. 우리는 그 세계관을 애니메이션 언어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기강이 보여준 제작 과정 영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절묘하게 섞어가며 실제 K-팝 아티스트들을 성우로 기용했더라고요. 이건 그냥 한국 문화를 베낀 게 아니라 K-팝의 문법 자체를 애니메이션에 이식한 거예요 라고 매기강이 설명했을 때 저는 한국 문화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촬영 현장을 찾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댄서들이 한국에서 경연을 벌이는 프로그램이었죠. 촬영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한국팀의 리허설 장면이었어요. 그들은 전통 부채춤과 갓을 현대적인 스트릿 댄스에 결합시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조합이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퍼포먼스를 보는 순간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부채가 하나의 연장선이 되어 움직임의 궤적을 그려나가고 갓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무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댄스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심사위원들의 반응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심사위원이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라며 감탄하더라고요. 그 퍼포먼스 영상은 유튜브에서 1,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창은 전 세계 사람들의 찬사로 가득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댄스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주연 댄서 중심이지만 한국은 백댄서까지도 스타로 만들어내더라고요. 한 명 한 명이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인간미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음악과 퍼포먼스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셋째 날, 저는 더욱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하이브와 개펜 레코드가 공동으로 만든 캐츠아이라는 걸그룹의 트레이닝 센터였어요. 이들은 분명 미국 걸그룹인데 완전히 한국식 시스템으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닝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느꼈던 건 그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보컬, 댄스, 연기, 외국어까지 하루 12시간씩 빽빽한 스케줄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멤버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며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건 마치 음악계의 MIT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멘털 트레이닝이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어떻게 감정을 전달할지, 팬들과 어떻게 소통할지까지 세세하게 지도하더라고요. 한 트레이너가 K-팝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을 추구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비로소 한국 연예계 시스템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캐츠아이는 데뷔하자마자 빌보드 차트 4위에 오르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걸그룹이 한국식 트레이닝을 받아서 성공한 최초의 사례였죠. 저는 그 순간 한국이 단순히 K-팝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K-팝 시스템 자체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넷째 날에 만난 건 더욱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트레이닝 중인 영국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였어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M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제 고향인 영국 출신 친구들이 한국에서 K-팝 아티스트로 훈련받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멤버들을 만나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클래식이나 뮤지컬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완전히 다른 음악을 배우고 있었어요. 리더인 제임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식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죠. 진짜 음악이 뭔지 말이에요. 100일간의 한국 트레이닝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이들이 단순히 노래와 춤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김치도 잘 먹더라고요. BBC 방송팀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영국 애들이 왜 굳이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희는 이 과정을 모두 카메라에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BBC 본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왜 한국만 찬양하는 다큐를 만들려고 하느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압박이었습니다. 편성부에서는 기획 자체를 중단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과거에 일본 문화에 대한 다큐를 만든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췄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통을 박제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로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일본이 전통에 갇혀 있다면 한국은 전통을 팝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편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이걸 외면한다면 BBC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촬영 예산까지 삭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문화혁신은 너무나 생생하고 진짜였거든요. 디어 앨리스 멤버들이 한국에서 성장해가는 모습, 캐츠아이가 한국식 시스템으로 세계를 정복해가는 과정, 이 모든 게 가짜일 수는 없었어요. 저는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다큐를 완성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어 앨리스가 서울 광장에서 무료 공연을 하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캐츠아이도 깜짝 게스트로 참여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공연 당일 서울광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K-팝 팬들도 있었어요. 무대 위에 오른 디어 앨리스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자 관중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캐츠아이와 디어 앨리스가 함께 한국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곡을 부를 때였어요. 미국 걸그룹과 영국 보이그룹이 한국 음악을 부르는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관중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노래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울컥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한류구나 싶었습니다. 일방적인 수출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한국이 추구하는 문화의 방향성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다큐는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편집을 마친 후 저는 완성된 다큐를 BBC 상층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너무 일방적이다. 방영할 수 없다는 거절 통보였습니다. 6개월간 공들여 만든 작품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세상은 정말 예측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개인 SNS에 올린 3분짜리 티저 영상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디어 앨리스가 한국어로 부르는 장면, 캐츠아이의 한국식 트레이닝 모습, 서울광장, 공연 하이라이트 등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그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조회수는 2억 회를 넘어섰고 40여 개 언어로 자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완전한 버전을 보고 싶다. 왜 BBC는 이런 훌륭한 다큐를 방영하지 않느냐며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BBC 경영진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저를 불러서는 이 다큐를 정식 편성하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넷플릭스에서도 글로벌 공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올린 짧은 영상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웠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다큐멘터리 하모니가 전 세계 40개국에서 상영되었을 때 저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런던 왕립예술대학에서는 이 다큐를 교육자료로 채택하기까지 했어요. 한국의 문화 시스템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공 이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이주하기로 한 것이에요. 한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앞으로는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전문으로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작업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해요. 제가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전하는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스퍼드에서 클래식을 공부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 국적을 취득할까 고민하기도 해요. 한국이 단순히 제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제 인생의 터전이 되었거든요. 한국 문화가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저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체험한 외국인들의 더 많은 사연을 들으시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